안녕하세요. 이제 닥쳐올 이제 우리의 경제 상황이 되게 이게 심상치 않죠. 꽤 안 좋습니다. 꽤 안 좋고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좀 이제 좀 혼존의 이제 혼조세를 이제 보이고 있죠. 예, 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예. 이제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좀 위험하다, 난리가 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오른다, 뭐 전월세 가격 오르니까는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헤드라인 뉴스 보면 지금 현재 그 연준의 긴축 본색 그 금융시장 화들짝 3월 금리 인상 예고, 뉴욕 증시 하락 출발, 새해 첫 주 나스닥 4.5% 하락,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새해 첫 금통이 기준금리 1.25%로 올릴 듯. 이건 아마 한국은행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1월 14일 날 기준금리를 0.25%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한번 볼게요.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어디까지 오를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걸 클릭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회 인상 가능성 제기,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기준사실로 되어 있고,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2번까지 오를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3번까지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죠. 근데 그 3번까지가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 뭐 이건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 뭐 100% 확정이라는 건 없는 거고요.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이제 통화 긴축 정책을 이제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벌써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을 넘어섰고, 1250원, 1300원, 1350원 뭐 계속 이제 그 높여가고 있죠. 그 예상치를, 기준치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사실상 2011년 이제 2011년 이후 이제 11년 만에 3회 이상 이제 오를 것 같은 거죠. 예. 실제로 한국은행은 2009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이전보다 낮은 그 2%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 0.25%씩 두 번 올리고 2011년에 세 차례 올려가지고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그때를 되돌아보면요, 2012년 7월 달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였어요. 2010년 7월 달에 2.25%, 뭐 거의 이제 계단식으로 쭉쭉 올라가서 2010년 7월 달에 2.25이던 것이 2012년 7월에 3.25%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2012년에 한국의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지난 이제 한 10년, 한 10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가 이제 가장 가격이 낮았던 시기, 주택 구매, 주택 구입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주택 구매 지수, 심리 지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수가 가장 낮았을 때가 2012년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마음,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하고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달에 3.25%로 최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2017년 2017년 한 2017년 한 11월 정도 같아요. 2017년 11월 정도에 1.25%까지 계속 내렸죠. 사실상 3.25에서 2.25까지 기준금리를 2%가량 계속 내렸던 거죠.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이 시기는 또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부동산의 경기를 이제 다시 이제 되살리겠다고 이제 정부가 이제 아둥바둥 거렸던 시기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왔을 때쯤까지 2020년 5월까지 또 금리를 또 내렸죠. 금리를 또 내리다 보니까는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품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20년 한 5월쯤부터 해서, 그러니까 2021년 8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제 찔끔찔끔 이제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매우 낮은 기준금리의 수치를 보이고 있죠. 되게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정해 보건대
앞으로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3.25%까지는 여지를 둘 거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2012년 7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 금리 수준이 뭐 6%, 7% 이게 당연했던 거죠. 뭐 1억을 빌리면 연 이자가 한 600만 원 정도, 1억 빌리면 월 50만 원 정도 이렇게 냈었죠. 아, 아니구나. 1년 이자가 한 6%쯤이었으니까요. 한 720만 원 정도였고 월에 한 60만 원 정도 냈던 거죠. 그리고 한 1억 5천 빌리면 뭐 90만 원, 2억 빌리면 120만 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뭐 2억 빌렸다라고 하면 1년에 내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2, 6, 12 이러면 그냥 이자만 이제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 이자 내는 거죠. 2억 빌리면 월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 4억 빌리면 얼마다? 4, 6, 24. 월 200만 원을 이자로 내고 1년에 2,400만 원 이자 냈던 거죠. 근데 뭐 최근에 뭐 비투 하겠다, 뭐 연끌 하겠다, 뭐 갭투기 했던 사람들 중에서 빚을 3억, 4억, 5억 이렇게 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자를 월 200만 원씩 내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원리금도 또 내야 된다고 하면 뭐 2억만 빌려도 2, 60이 이러면은 월 이자가 2억을 빌린 데에 대한 돈이 월 이자 금액이 100만 원인데 거기다가 뭐 원리금 뭐 20년, 30년 이렇게 저렇게 뭐 계산하면 1년에 월에 뭐 은행에 갖다 줘야 될 돈이 뭐 150만, 180만, 200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2억 빌려 가지고도 뭐 대략 뭐 한 200만 원 가량을 은행에 매월 갖다 준다고 하면 그게 뭐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한 20년에 걸쳐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게 삶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은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죠. 되게 충격적이죠. 쇼크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2012년 7월 달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였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2.5%, 3%, 뭐 2%는 그냥 금방일 같은 거죠. 올해 1.75, 뭐 2%까지 가고 내년에 또 한 2.5에서 2.7%까지 가고 23년도에 24년도에 뭐 또 한 3%, 3.25%까지 가고 그럼 22년, 23년, 24년 뭐 25년 뭐 3.5%뭐 그 이상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한국은 끌려가는 거지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2008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겪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올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또 내려가는 거고, 지금은 너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장 또한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금리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죠. 금리 무지하게 올려야 된다는 거죠. 물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집값이 너무 오르고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컨트롤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월 14일날 기준금리 올리고 그럼 1.25%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두 번 올리면은 뭐 올해 뭐 1.75%까지 이제 오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1.75%가 아니라 2%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2%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때문인 거죠. 미국이 이제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들짝 이렇게 추격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여지를 두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한국은행이 정부가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예상보다 조금 더 올릴 거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매우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 두고 봐야 되는 거죠. 1월 5일날 이제 12월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겠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거죠. 유의해야 될 모습인 거죠. 아마 앞으로 3년, 5년, 7년, 10년 뭐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자산시장의 대붕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 아무리
그 업자들이 사기꾼들이 신고가 행위를 얘기해도 세금이 오르고 감당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고 원금 상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다주택 투기꾼들은 국리로 내몰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 이제 2030들 MZ세대 분들 중에 주식하고 비트코인 투기 안 한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상 정부가 기득권들이 짜놓은 사기판이었던 거죠. 그 사기판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거 걸려든 건데 되게 씁쓸하죠. 이제라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덜 방생되도록 좀 그거를 좀 알리는 혹은 이렇게 좀 안내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만의 생각인 거고 사실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죠. 또한 이제 이번에 3기 신도시 이제 분양가도 이제 많이 높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이제 국토부가 LH공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조작질을 막장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내보이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도 이제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언론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헛소리를 하고 선량한 국민들,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제 말들을 이제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물가도 오른다 그러고 전기세 오르고 가스세 오르고 뭐 여기저기서 뭐 다 안 좋은 얘기들밖에 없는데 앞으로 뭐 40만째, 50만째 계속 이제 분양해서 이제 시장에 쏟아내야 되다 보니까 그거 받아줄 사람들 찾겠다고 이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죠. 뭐 지금은 분양가가 되게 높아가지고 분양이 뭐 20%만 해도 뭐 원금 뽑아낸다고 할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죠. 너무 심하죠.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젖어든 거죠. 이번에 아마 경제 대공황이 올 것 같은 거죠. 한국에.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소비 급감하고 임금 낮아지고 실업 드러나고 아니면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못 벗어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아직도 뭐 자신들이